그 프로젝트를 갈아 엎으면 뭐하냐는 거야. 위에 관리자가 똑같은데 결국 이걸 뒤집어 엎어도 감독을 바꿔도 사주는 선수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냐는 거야. 저는 진짜 그 부분 때문에 레비가 이 팀에 와서 새로운 스타디움도 만들었고 훈련장도 만들었고 레비 덕분에 토트넘의 경제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전 레비가 물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보스텍이 아니라. 이게 제 소신이에요. 이게 제가 진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이 정말 더 큰 구단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면 그 더 큰 구단이 되기 위한 스타디움, 훈련장, 팬 확보, 뭐 이런 금액적으로 뭐 마케팅 이런 거 다 레비가 잘 해놨잖아요.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레비가 이 구단에서 할 게 없어요. 사실 아니 더 이상 여기서 레비가 이 구단에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는 레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레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레비는 어쨌든 간에 이 팀을 잘 운영해서 굉장히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허나 토트넘 팬들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토트넘 팬들은 진짜 EFL컵이라도 들어올리는 모습, 유로파리그라도 우승하는 모습,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도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기 때문에 전 레비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이 구단에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벌어놓은 환경과 시스템을 한 단계 업해서 선수들의 주급도 더 높은 주급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감독과 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쭉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경기 숫자 일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제였죠. 어제니까 9일에 경기를 했고 13일에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16일에 경기를 하고 20일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11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이 4경기 동안 사실상 스쿼드가 너무 작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선수는 한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레인저스 때 로테이션을 돌리겠지만 이 로테이션을 아무리 돌려봤자 스쿼드가 너무 작기 때문에 뛰어야 될 애들은 뛰어야 될 거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를 그렇다고 버릴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서 뛰어야 될 선수들은 또 뛰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리그컵을 포기하냐? 왜? 다음 경기 리버풀이 있으니까 리그컵을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전은 제가 봤을 때 비기거나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맨유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유한테 지고 오히려 저는 리버풀을 잡을 것 같고, 분위기 반전 여기서 한번 했다가 노팅엄이랑 상대를 가서 무승부 아니면 패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점, 탈락, 4점, 5점, 8점, 이 5경기 맥스 15점 중에 8점 정도 아마 따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5경기에서 만약에 승점 8점을 따게 된다라고 하면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이후 혹은 울브스 경기 이후에 포스테코글루는 떠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보드신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는 포스테코글루를 지원한다, 우리는 이 감독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지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돌잖아요, 인터넷에. 그래도 토트넘이 뭐 돈을 안 쓰는 구단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비교를 하는데, 돈은 쓰죠. 돈은 쓰는데 사실 주급체제가 낮기 때문에 쓰는 돈에 비해 그만큼의 좋은 선수를 못 데려오는 거죠. 제가 어제 지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선수단이 받는 주급이에요, 주급. 리버풀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들. 10만이 넘는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이 있어요. 10만을 넘는 선수가 12명이 있고, 10만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 고메즈, 치미카스, 코나테, 루이스 디아즈, 와타루 엔도, 이런 선수들, 하비 엘리엇, 존스, 그 다음에 아주 어린 뭐 콘사, 브래들리, 그 다음에 지금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켈레어, 이런 선수들이 연봉이 굉장히 낮죠. 근데 그 외를 제외하면 굉장히 연봉들이 높고, 토트넘에 비교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살라 자체가 손흥민보다도 2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주급을.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19만을 주급으로 받고 있고 그 다음이 메디슨, 로메로, 티모 베르너, 쿨루세스키를 제외하고 솔랑케가 뭐 1000억을 데리고 와서 데려온 선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존슨한테 700억을 뭐 800억을 써서 존슨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받는 주급을 보면 여러분들 7만, 그 다음에 솔랑케는 9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히샬리숑도 1000억에 데려왔지만 9만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은 그에 맞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급에 냉정하게 맞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베르너가 높은 거는 임대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를 들어 원래 여기에 링크 났던 선수 중에 오려고 했던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뭐 페드로 네투가 진짜 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페드로 네투 여러분들 16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에 왔었더라면 거의 3등 정도 순위의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장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감이 높아서 그렇지, 이 팀의 주급 수준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성적이 절대로 나쁜 성적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경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포스테코글루가 경질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구단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진짜 제가 흔히 얘기했던 시즌 초반에 포스테코글루를 자르게 될 상황이 오겠지만 그를 만약에 믿어주지 않고 그가 원하는 영입을 해주지 않아서 포스텍을 자르게 된다면 저는 진짜 한 2년 3년 후에 토트넘이 레비가 계속 있는 한 진짜 강등권 싸움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첼시에 있는 마크 기우, 이 선수보다 솔랑케가 주급이 낮아요. 18살의 마르크 기우보다 솔랑케가 토트넘에서 받는 주급이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얼마나 토트넘이란 구단이 짠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 그걸 보면서 돈도 많이 썼는데 그건 포스텍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포스텍이 원하는 선수는 당연히 더 좋은 선수이겠고 그들에게 그 돈을 쓰고 싶지만 구단은 주급 정책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쓸 마음이 없다. 그로써 포스텍이 추구하는 축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자면 이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스텍은 너무 원웨이 축구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포스텍은 너무 자기만의 기조가 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축구를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격도 전진 앞으로, 공 뺏겨도 전진 앞으로,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어도 전진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가다가 혹여나 우리가 뒷방을 막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이 축구는 재밌다. 요 기조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의 이것도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텍의 인터뷰 잘 들어보세요. 본인은 엔터테인한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트넘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죠. 기가 막히게 재밌고, 토트넘 축구를 보면 어제 많은 뭐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토트넘 대 첼시 경기가 올 시즌 한 경기 중에 가장 템포가 빨랐던 경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재미있는 경기였죠. 근데 포스테코글루의 그 문제는 뭐냐라고 바라보면 수비 쪽인 부분이에요. 뭐 공격적인 부분은 솔직히 여러분들 깔 게 없습니다. 진짜 깔 게 없고, 공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공을 가지고 하는 전술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제일 공격력이 강한 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공격력이 제일 강한 걸 존슨 데리고 하고 있고 포로 데리고 하고 있고 사르 비수마 데리고 하고 있으면 사실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적인 부분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제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실수를 했든, 뭐 쿠쿠렐라가 파렐라 먹다가 자빠져가지고 뭐 실수를 해서 본인들에게 기회가 왔죠. 그래서 2대0이 됐다고 하면 좋아, 로메로도 다쳐서 나갔어, 그죠? 로메로까지 다쳐서 나간 이 시점에서는 그래, 우리가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원래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로메로랑 반더벤이 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끈함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한 20분 정도가 됐을 때 좋아, 우리 한 10분 정도는 내려앉아서 수비를 가져가자. 상대방이 2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급해질 거고 우리는 손흥민, 존슨 같이 빠른 카드들이 있고 카운터택을 가게 된다면 등을 잘 져줄 수 있는 솔랑케가 있고 그리고 그를 서포트 잘해줄 수 있는 정말 에너제틱한 사르와 쿨루세스키가 있으니 우리는 내려앉아서 수비 위주로 가져가자. 그래서 계속 첼시가 U자 빌드업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들다가 그 공을 뺏으면 카운터택을 한 방씩 가자.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포스텍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 않겠죠. 포스텍도. 포스텍이 그걸 알지만 포스텍은 그걸 본인이 알아도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 여러분들이 민트 초코가 맛있다고 해. 나도 그걸 먹어봤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맛없어. 근데 너가 맛있다고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먹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냥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포스텍이 이 관점을 가지고 성적을 잘 내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점점 성적이 안 나고 점점 어쨌든 간에 이겨야 될 경기 혹은 뭐 경쟁을 해야 되는 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면 결국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인 것 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제이미 캐리거가 이야기한 게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포스테코글루 축구를 보면 공격적으로 깔 거 하나도 없는데 포스테코글루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 수비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오늘 뭐 친구들이랑 술을 한 잔을 하기로 했어. 혹은 내가 오늘 뭐 친구들이랑 나가가지고 아니면 뭐 썸을 타는 여자랑 혹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싶으니까 엄청 막 꾸며 입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 입고 이 여자를 내가 잘 보일 수 있게끔 막 꾸며 입은 거야. 근데 재수없게 어떻게 됩니까? 밖에 막 비가 오고 밖에 막 태풍이 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흰 옷을 입었으니까 비를 많이 맞게 되면 비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옷을 검정색으로 갈아입는다든가 뭔가 이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포스테코글루는 비가 와도 우비를 입지 않고 우산을 쓰지 않고 처음에 부렸던 멋 그대로 나가는 유형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제이미 캐리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바라보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약간 포스테코글루는 항상 우승하던 팀에서 우승하는 멤버 그 리그를 씹어먹을 수 있는 수준의 선수들을 항상 데리고 있었던 팀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도 여러분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길이 있고 그 해왔던 길을 호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스코틀랜드에 가서도 그렇고 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이걸로 해봤기 때문에 이걸 더 밀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당연히 그런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했을 때 잘하던 행동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는 그 감독의 사정인 거고 결국 팬들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포스테코글루가 하는 축구를 아스날 멤버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 멤버에 포스테코글루가 감독이었다라고 하면 아르테타가 하지 못한 리그 우승을 포스테코글루는 벌써 했을 수도 있어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스날 팬이지만 아르테타가 하지 못한 걸 포스테코글루가 오히려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르디올라도 옛날에는 여러분들 자기가 생각하는 축구,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약간 뛰는 거에 굉장히 극한이 돼 있던 감독이죠. 고집으로. 나는 무조건 이런 축구를 할 거야.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만 가던 사람인데 그 대단한 과르디올라도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내려앉을 땐 내려앉고 카운터어택을 칠 땐 카운터어택을 치고 압박을 할 때는 압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의 주급을 쓰지 않고 그만큼의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선수들을 가지고 최대치를 내주는 감독, 재미있는 축구를 구사해주는 감독을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진짜 우승을 보고 싶다. 우리는 우승하는 것을 꼭 보고 싶기 때문에 감독을 바꿔야 된다
라는 마인드냐, 이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 프로젝트를 갈아엎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 그 프로젝트를 갈아엎으면 뭐 하냐는 거야. 위에 관리자가 똑같은데 결국 이걸 뒤집어 엎어도, 감독을 바꿔도 사주는 선수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냐는 거야. 저는 진짜 그 부분 때문에 레비가 이 팀에 와서 새로운 스타디움도 만들었고 훈련장도 만들었고, 레비 덕분에 토트넘의 경제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전 레비가 물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포스텍이 아니라. 이게 제 소신이에요. 이게 제가 진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토트넘이 정말 더 큰 구단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면 그 더 큰 구단이 되기 위한 스타디움, 훈련장, 팬 확보, 뭐 이런 금액적으로 뭐 마케팅, 이런 거 다 레비가 잘 해놨잖아요.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레비가 이 구단에서 할 게 없어요, 사실. 아니, 더 이상 여기서 레비가 이 구단에 팬들이 원하는 니즈를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거는 레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레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레비는 어쨌든 간에 이 팀을 잘 운영해서 굉장히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허나 토트넘 팬들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토트넘 팬들은 진짜 EFL컵이라도 들어 올리는 모습, 유로파 리그라도 우승하는 모습,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라도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기 때문에 저는 레비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를 이 구단에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벌어놓은 환경과 시스템을 한 단계 업해서 선수들의 주급도 더 높은 주급을 줄 수 있는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감독과 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쭉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토트넘이 그냥 받아들여야죠.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유로파 리그 나가면, 우리는 챔스 가끔가다 나가면 잘한 시즌이고, 그거 못 나가면 그냥 좋은 시즌이, 그냥 그럴저럭한 시즌이다. 이 마인드로 그냥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막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스날이 어쨌든 간에 다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스날이 만들었던 이런 영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다르다. 토트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그 선수들이 와서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뭐 연봉 인상이 있었던 거가 사실이지만, 아스날의 주급 체계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훨씬 좋잖아. 라임 스털링은 이제 임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만큼 받는 거고, 맨시티에서 받던 게 있으니까 첼시도 이제 돈을 많이 받는 거지만, 카이 하베르츠가 손흥민보다 거의 9만을 더 받아요, 일주일에. 그 다음에 제주스가 손흥민보다 더 많이 받고, 데클란 라이스, 웨데고르, 토마스 파티가 다 손흥민보다 많이 받잖아. 그리고 부카요 사카, 살리바, 23살의 살리바가 손흥민이랑 똑같이 받고, 마르티넬리가 손흥민보다 만밖에 안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입하는 수준이, 아스날이 우승을 향해 달려간다, 똑같은 마인드겠지만 아스날이 영입하는 거 보면 유로를 우승하고 온 메리노를 데려오고, 이탈리아에서 진짜 그 나이 때 제일 잘한다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핫한 선수 중 한 명인 칼라피오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급의 선수들을 데리고 와도 우승을 못하는 게 아스날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벤치에 베나이트가 있을 정도고, 토미야스는 거의 뛰지도 못하고.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토트넘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영입, 이런 공격적인 영입을 안 하잖아. 첼시도 이번 시즌에 왜 성적이 잘 날 수 있냐라고 바라보면, 마레스카라는 감독이 굉장히 매력적인 감독인 게 맞고, 마레스카가 인터뷰하는 거라든가 선수들이랑 훈련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마레스카가 굉장히 선수들과 사이도 되게 좋아 보여요. 선수들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좋아 보이고, 어제 같은 경기에서 예를 들어 쿠쿠렐라가 그렇게 2개를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쿠쿠렐라랑 웃고 떠들면서 쿠쿠렐라를 오히려 장난으로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 마레스카가 오기 전까지 첼시가 얼마나 공격적인 투자를 했냐는 거야. 그저 그런 선수들을 막 사온 게 아니라 진짜 핫한 선수들만 막 사왔잖아요. 큰 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엔조 페르난데스. 이거 누가 이길 거야, 이 선수를.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 우승한 선수를 그냥 사버리고, 은코쿠 사버리고, 웨슬리 포파나 샀었고,
주앙 펠릭스 데려오고 이번에 네투 데려오고 카이세도 브라이튼에서 가장 멋진 축구를 할 때 그 당시에 정말 어리고 유망한 카이세도 데려오고 맨시티에서 콜팔머 데려오고 마두에케 아스날이 살려고 무드리크 아스날이 살려고 하니까 아스날에서 무드리크 하이제킹이 오고 그러니까 이 전 시즌의 이적 시장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욕을 먹었지만 결국 그 뎁스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유로파를 뛰든 FA컵을 뛰든 EFL을 뛰든 프리미어리그를 뛰든 선수들이 지치질 않을 수 있는 거야.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격적인 투자 없이는 우승권에 가까워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이 좋아도. 근데 공격적인 투자와 결국 그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가 좋은 감독을 만나게 된다면 우승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토트넘은 지금까지 사실 좋은 감독이 있었기에 이 정도 순위들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해리케인과 손흥민 혹은 이제 뭐 로메로라든가 혹은 뭐 반더벤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걷어 걸렸지만 그냥 진짜 몇 명의 하드 캐리로 좋은 감독들이 그들을 잘 썼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애초에 그렇게 공격적이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토트넘은 지금 진짜 벤치라든가 이런 거 보면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이거 잘할 수가 없는 벤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포스테코글루 아웃보다는 레비 아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레비 아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아웃은 포스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는 아웃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아웃이 된다면 더 이상 손흥민 선수를 만족시킬 만한 감독이 토트넘 하스퍼에 올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을 안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토트넘도 손흥민을 그냥 공짜로 풀어줄 수 없으니 손흥민을 결국 해리케인을 보냈던 것처럼 판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